빙하기 이전 고대 문명의 비밀 파트 1 시간 속에 묻힌 미스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메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전, 빙하기가 지구를 뒤덮기 전에 이미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배웠죠. 하지만 최근 고고학과 지질학의 교차 연구는 이 상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 더 이전에 찬란한 문명이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면요. 지금부터 우리는 바닷속에 잠긴 거대한 석조 건축물, 정밀하게 가공된 고대의 돌구조물, 그리고 전 세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황금 시대의 전설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빙하기 이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도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 말이죠. 파트 2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빙하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약 1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기원전 8000년경이죠. 이 시기 동안 해수면은 지금보다 무려 40m에서 120m나 낮았습니다. 지금은 바다 밑에 잠긴 수많은 땅들이 당시에는 육지였다는 뜻입니다. 1837년 스위스의 과학자 루이 아가시는 빙하기 이론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산악지대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들을 연구하며 과거 지구가 얼음으로 뒤덮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는 지난 수억 년 동안 여러 차례의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4억 년 전의 휴로니안 빙하기이고 7억 5천만 년 전에는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인 눈덩이 지구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최근의 빙하기, 바로 플라이스토세 빙하기입니다. 이 시기는 약 260만 년 전부터 시작되어 1만 년 전에 끝났죠. 흥미로운 점은 이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빙하기 이전에 해안가에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문명은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파트 3 바다 아래 잠든 도시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일본 오키나와 근처의 요나구니 섬 해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 이 섬 주변 수심 25m 해저에서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발견됐죠. 요나구니 해저 구조물은 마치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수직으로 깎인 듯한 벽면, 직선으로 이어진 통로, 그리고 인공적으로 보이는 구멍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유큐대학의 기무라 마사키 교수는 이것이 인공 구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무라 교수는 이 구조물이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수면이 낮아서 이곳이 육지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주류 의견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요나구니 섬에서는 카이다 문자라는 독특한 상형 문자가 새겨진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자와 해저 구조물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두 번째 증거는 유럽에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 본토 사이 북해 해저에는 도거랜드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빙하기 동안 이곳은 광대한 평원이었고 당시 인류의 중요한 정착지였죠. 도거랜드는 한때 아틀란티스의 실제 모델로 거론될 만큼 번성했던 곳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 빙하가 녹으면서 이 광대한 땅은 서서히 바다에 잠겼습니다. 해저 탐사를 통해 이곳에서 석기 도구들과 동물뼈, 그리고 인간 거주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파트 4 돌로 말하는 고대의 기술. 이번에는 육지에 남아있는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남동부 샬루르파 근처에는 괴베클리 테페라는 놀라운 유적이 있습니다. 1995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한 이 유적은 기원전 9600년에서 기원전 8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9600년이라는 시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무려 7000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당시는 인류가 막 농경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수렵 채집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괴베클리 테페에는 무게가 10톤에서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T자형 석주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석주들에는 동물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우, 뱀,
학, 사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적을 만든 사람들이 고의로 이것을 땅에 묻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 사람들은 석회자갈과 석기도구들, 동물과 인간의 뼈를 이용해 이 신전을 완전히 매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존하거나 숨기려는 듯이 말이죠. 퀘베클리 테페 근처에서는 최근 더 오래된 유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발견된 카라한 테페는 퀘베클리 테페보다도 더 이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경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비슷한 양식의 석조 구조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만 2000년 전의 인류가 정말 이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더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의 지식을 물려받은 것일까요? 파트 5. 현대 기술이 밝혀낸 숨겨진 문명.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라이다 기술이 밝혀낸 잃어버린 도시들의 이야기입니다. 라이다는 빛 탐지 거리 및 측정, 즉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줄임말입니다. 이 기술은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정확한 거리와 지형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특히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지역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죠. 레이저가 나뭇잎을 뚫고 지표면까지 도달해 숨겨진 구조물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2월 과테말라 정글에서 라이다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6만 개 이상의 건축물이 발견되었고 상주 인구 20만 명 규모의 거대 도시가 정글 아래 숨어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멕시코 campeche주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툴레인 대학 연구팀은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거대한 마야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발레리아나라고 명명된 이 도시는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견이 대학원생의 구글 검색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크 올드 토마스 연구원은 구글 검색 중 우연히 2013년에 수집된 라이다 데이터를 발견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정글 속에 숨겨진 거대 도시를 찾아낸 것이죠. 발레리아나에서는 피라미드, 원형 극장, 도로, 운동장, 저수지 등 6,764개의 건축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서기 750년에서 850년 사이에 3만 명에서 5만 명이 이곳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도 라이다 기술은 놀라운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2012년 헬리콥터를 이용해 20시간 이상 비행하며 레이저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앙코르와트가 단순한 사원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이다는 정글 아래 숨겨진 복잡한 수로 시스템, 도로망, 그리고 수천 명이 거주했던 주거 지역을 드러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고대 도시 중 하나였던 것이죠. 파트 6. 플라톤이 전한 잃어버린 대륙. 빙하기 이전 문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기원전 360년경에 쓴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저작에 처음 등장합니다. 플라톤은 이것이 실제 역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조상인 솔론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듣고 기록한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약 9,000년 전, 즉 그의 시대로부터 9,000년 전에 존재했던 강력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즉 지브롤터 해협 너머 대서양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동심원 모양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주변을 물과 땅이 교대로 둘러싸고 있었죠. 고도로 발달한 수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금과 은, 오리 하르콘이라는 전설의 금속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인들은 점차 교만해졌고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플라톤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 7. 전 세계에 남은 대홍수의 기억. 흥미로운 점은 대홍수와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하지만 비슷한 홍수 신화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등장합니다. 이 서사시는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기원전 2100년경의 기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데우칼리온의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타락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켰고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만이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죠. 인도의 힌두교 경전에는 마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슈누 신이 물고기로 변신해 만우에게 다가올 대홍수를 경고하고 그를 구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는 데오치수 신화가 있습니다. 고 임금이 대홍수를 다스리고 중국 문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죠. 아메리카 대륙에도 비슷한 전설들이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서는 5번째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대홍수로 이전 세계가 멸망했다고 전합니다. 마야 신화의 포폴부에도 신들이 불완전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일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이 비슷한 대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실제로 전 지구적 규모의 대재앙이 있었고 그 기억이 각 문화권의 신화로 전승된 것은 아닐까요? 지질학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인 기원전 1만 년에서 기원전 8천 년 사이에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영거 드라이어스기라고 부르는데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해안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대홍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파트 8. 문명 리셋의 순간.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빙하기 이전 해수면이 지금보다 수십 미터 낮았던 시기에 해안가를 따라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문명은 정교한 석조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1만 년경 빙하기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해안가에 위치했던 도시들은 하나둘 물에 잠기기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 리셋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 문화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륙으로 이주해 다시 문명을 건설해야 했죠. 퀘베클리 테페 같은 유적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생존자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고의로 매장한 것은 다시 올지 모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홍수 신화들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대재앙에 대한 집단 기억이었던 것이죠. 그레이엄 핸콕을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이